감사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처럼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서울에 유학을 와서 보니까 너무 청계천에 판잣집도 많고, 이 판잣집을 그냥 살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판잣집을 철거해서 저 광주군 중부면 구규림, 지금은 성남의 달동네, 그 달동네로 전부 나무를 싹 빼버리고 거기 집어 던져놓고 텐트를 쳐서 그 사람들을 한 텐트 밑에 10가구씩 살게 하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거기를 가보니까 눈물이 나고, 제 어릴 때 판잣집에 살았는데 제가 살던 판잣집보다 더 비참하게 산꼭대기 물이 안 나오니까 밑에서 물지개로 물을 짊어지고, 거기에서 한 텐트에 10명씩 사니까 나중에는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죽으니까 그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이런 유언비어까지 많이 돌 정도로 비참한 이 서울의 현실, 이 빈부격차가 어디서 왔느냐? 평등한 삶을 살 수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데모를 했는데 바로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잘려가지고 저는 서울대학교를 2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물론 공부도 못했지만은 데모한다고 바빠가지고 청계천의 봉제공장에도 들어갔다가 또 잘리고, 공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공장 생활을 했는데, 공장 생활 7년 하면서 해고를 2번 당했어요. 노조위원장도 하고, 제가 공장에서 제 아내 구로공단에 세진전자라는 구로공단에 다니는 아가씨하고 그 제 아내도 노조위원장이에요.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어젯밤까지 잘 지내고 오늘 여기까지 천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하다가 보니까 감옥을 2번을 갔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감옥 살았는데, 제가 목사님보다 감옥은 10배 더 살았어요. 목사님도 감옥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는 문재인이 끌어내러 청와대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러시는데, 제가 목사님, 감옥에 갔다 오시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또 가시면은 건강이 그 상태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감옥 갔다 온 다음에 당뇨병도 다 나아버리고 건강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천당 가는데, 천당은 내가 가봤는데 천당이 여기보다 더 좋다 이럽니다. 그래서 못 말리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감옥 가기도 이제 싫고 제 아내하고 따뜻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천당은 저는 못 가봤기 때문에 좋은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옛날에처럼 배도 고프지도 않고, 옛날에 제가 배가 고파서 늘 밥을 실컷 먹고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등불이 없었잖아요. 호롱불 밑에 살았는데 지금은 이보세요. 대낮에 이렇게 불을 수백 개 켜놓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리고 수돗물도 옛날에는 없어가지고 산동네까지 물지개 짊어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화장실에서도 볼일 보고 논 다음에도 밑에서 싹 비데가 나와서 다 씻어주지요. 뭐 이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천당이 좋으면 비데가 있겠습니까? 이런 등불이 있겠습니까? 이런 맛있는 커피를 먹어도 다방 커피를 먹느냐, 블랙을 먹느냐, 라떼를 먹느냐, 정말 골라가면서 커피까지 이렇게 먹는 이 좋은 세상을 버리고 목사님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 밑에 가면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이 대한민국 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지금부터 247일 전에 벌써 청와대 앞에, 작년 6월 8일부터 청와대 앞에 가서 바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이 나오느라, 문재인이 물러가라,
지금 욕하는 거 보셨죠? 저렇게 욕을 해도 안 잡아가니까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잡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렇게 싸우는데 저는 의리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저래 싸우시는데 나도 그 옆에 가서 그래도 이기는 같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할 수 없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또 자유통일당을 하라 그러는데 저는 국회의원을 3번 했어요. 그리고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저는 다 해봤어요. 뭐 지금 더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 지경인데 당신 혼자 편하게 살면 되느냐? 이렇게 목사님 교회도 좋아요. 좋은 교회 나와놓고 청와대 그 땅바닥 밑에서 그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얼음바닥 위에서 바람 불고 낙엽 치는데도 거기에 들어 누워서 지금까지 계속 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그냥 볼 수 없어서 저도 따라다니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천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유관순 열사 그리고 이 교회 하늘샘 교회에도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 3분이나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천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다 망하고 없을 때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유관순 열사의 정신이 흐르고 독립기념관이 이곳에 있는 이 천안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천안 사람들 기계가 절대로 대한민국을 적화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박찬주 대장님도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뿐만 아니라 독일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300명 중에 딱 1명씩 뽑아서 1년에 1명씩밖에 안 보내는 독일사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 중에 군인 박찬주 대장을 이 문재인은 적폐다 해서 몰아가지고 이 감옥에까지 집어넣으려고 수갑까지 채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잡혀가지 않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박찬주 대장이 잘못한 게 있다면은 나라를 사랑한 것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거기서 성적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뽑혀서 독일사관학교 갔고 거기에서 또 잘해가지고 별이 4개. 정광훈 목사님 하사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별만 보면 논두렁 밑에 숨던 이 목사님보다 더 별이 4개나 되는 이런 분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적폐 청산한다고 공감병 갑질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박찬주 대장 옷을 벗긴 자가 바로 문재인과 이 빨갱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이 하는 거 보십시오. 제일 대통령 때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잡아넣었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묘소는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야 된다 이렇게 KBS를 시켜서 도울 김용옥을 시켜가지고 이런 못된 소리를 전 세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게 문재인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애국자는 모두 국립현충원에서 파내고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키는 자들은 전부 감옥에 쳐넣는 이런 나쁜 이런 김정은의 대변인을 우리 천안 사람들이 앞장서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 빨갱이 저는 공부를 24년을 했으니까요. 제가 참
많이 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해찬이, 문재인이, 노무현이가 왜 빨갱이가 되는지, 그리고 임종석이, 조국이, 추미애, 박원순이, 이들이 하는 소리가 왜 빨갱인지, 그들이 왜 이렇게 불법 부정선거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이, 남쪽의 문재인 일당들이, 이 주사파 일당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연방제 통일, 적화 통일의 길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과 저희가 자유 통일을 해야지 적화 통일은 안 된다, 일어선 것입니다. 자, 그 빨갱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북한에 해주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넘어서 황해도 해주가 있는데, 해주가 서울하고 가까워요. 해주에서 대남 방송을 합니다. 구국의 소리방송, 한민전의 소리방송 이래가지고 단파 라디오로 들으면요, 이 북한 방송이 다 들려요. 이것을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전국의 전대협 학생들, 1987년 전대협 1기 의장이 바로 아까 정황훈 목사님 이야기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 1기 의장이 바로 이인영입니다. 그리고 3기 의장이 바로 임종석입니다.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신동호라는 대통령 연설 비서관이 전대협 3기 문해국장, 바로 신동호가 연설문을 쓰는데 이게 전부 빨갱이 연설문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모르는 빨갱이 말까지도 나오고 아는 빨갱이 말, 이런 것들이 계속 대통령 연설문 속에서 나오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런 연설문, 김원봉이가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이 빨갱이 혼자, 문재인 빨갱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빨갱이 집단들이, 주사파 집단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조직적인 적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이 빨갱이 특징은 바로 대한민국은 미국 제국주의자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고, 지금 북한에는 소련군이나 중국 공산당, 중공군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느냐? 왜 서울에 미군이 주둔하느냐? 왜 평택에 미군이 주둔하느냐? 미군은 미국으로, 양키 고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빨갱이들의 첫 번째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이들은 걸핏하면 반미 반일, 반일을 죽창투쟁을 해서 아베는 가라, 또 전부 걸핏하면 이거는 쪽발이 일본 편이다, 이런 식으로 죄 없이 사람을 몰아칩니다. 그래서 반미 반일 우리 민족끼리, 이게 빨갱이 특징 1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이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계속 지금 문재인이가 된다면은 KBS는 언론 노조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클릭. 이유가 뭐냐?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방송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는 것이 반미 반일, 대표적으로 효순이, 미선이를 미군 탱크가 치워 죽였다, 이 교통사고가 아니고 치워 죽였다, 그리고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우리나라를 이 점령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모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반일 반미를 하면서 가는 곳은 북한으로, 친북, 종북, 중국 공산당 쪽으로 계속 갑니다. 여러분,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중국은 지금 우한폐렴 여름 마스크 쓰고 있지만은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 때문이죠. 사스라고 거기에 조류 독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더러운 질병이 많이 생기는 곳이 중국인데, 저는 경기도지사라면서 중국의 산동성하고 자매고, 광동성, 연영성, 그리고 하북성, 강소성, 천진시 6개하고 자매라서 중국을 자주 갑니다. 그럼 중국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뒷골목까지 우리는 가보고 전통시장도 가보는데, 중국의 전통시장에 걸어놓은 계곡이 파리가 시커멓게 붙어간 냉장고도 없고, 이런 것을 우리는 맛있다, 계곡이 맛있네, 이렇게 먹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반면에 미국 소고기는 깨끗하게 냉장고에다가 잘 보존하고, 미국의 FDA 세계적으로 최고의 위생 상태를 가진 미국 소고기도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뇌 송송 구멍 탁탁 나 죽어요. 이런 식으로 여중생들한테 교육시키는 정교조의 잘못된 교육이 지금 학교에서 우리들 자녀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교조 교육을 받고 언론노조 KBS 방송을 보고, 그리고 미군 장갑차 때문에 그렇다는 촛불 난동의 그 여러 가지 이 작업에 의해서 세뇌가 돼가 사람들이 계속 중국으로, 중국은 괜찮아, 미국은 안 돼, 미국하고 멀어지고 중국하고 가까이 가고, 그리고 일본하고 멀어지고 북한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면서요. 이것이 바로 영화 JSA입니다. 이영애가 나오는 휴전선에서 남북이 대치하는 남북 군인들끼리, 이 북한 사람들은, 북한 병사는 우리가 통역이 필요 없잖아. 대신에 미군은 MP 우리 편이지만은 통역이 없으면 말이 안 통하는데, 북한 병사는 말이 통하니까 바로 거기 가서 서로 같이 뭐 먹을 거 나눠 먹고, 우리끼리 왜 총 겨루고 싸우지? 이런 식의 우리 민족끼리를 가지고 북으로 가까이 가는 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문재인 주사파 빨갱이 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전 세계는 이미 공산당이 다 망했습니다. 전 세계는 공산당이 망해가지고, 공산당 쪽으로는 지금 소련도 망하고 동독도 망하고 우크라이나 모든 나라가 다 공산당이라면 다 망하고, 일본에 있던 공산당도 찌그러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북한 김정은이는 수소폭탄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폭탄으로 자 죽을래 살래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살아야지, 그러면 쌀도 갖다 주고 햇볕을 쬐야지, 이렇게 하면서 김정은에게 굴복하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거대한 15억의 시장을 가지고 우리 물건을 사주니까, 그리고 우리 관광객이 오니까 먹고 살려면 중국한테 붙어야지. 미국 인구는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15억이나 되니까 뭐 자동차를 팔아도 더 많이 팔겠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홍콩 이 청년들이 왜 목숨 걸고 싸우느냐? 중국 편으로 가면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여당 야당도 없고 투표할 것도 없어요. 중국 시진핑이 10년씩 집권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중국에는 유튜브가 안 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중국 공산당 유튜브 안 되고 북한 노동당이 유튜브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자유 언론도 없습니다. 전부 공산당 언론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중국은 모든 땅이 다 국유입니다. 북한도 모든 땅이 다 김정은 것입니다. 이 말을 박원순이가 하고, 이 말을 추미애가 하고, 토지를 국유화하자, 이인영이가 토지를 국유화하자 해도 이게 빨갱이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입만 허 벌리고 듣고 있습니다. 아까 이 바로 서서히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우리가 입을 벌리고 앉아있는 이런 국민이 되지 말자고. 우리는 깨어야 있어야 된다고, 졸면 안 된다고, 일어나 깨어서 싸우자고 외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태극기 들고 모인 이유 아닙니까? 저 미국과 일본과 유럽과 전 세계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만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아시죠? 히틀러 시대의 본헤폰 목사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 말씀을 띄워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 미친 그리고 빨갱이 문재인이가 이 좌쪽으로 가고 있는 이 운전대를 바로 중국 대륙으로, 그리고 북한 공산당으로, 중국 공산당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뒤로 돌려서 바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태평양으로, 세계로, 미래로, 자유민주주의로, 그리고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 의료가 발전된 나라, 저 위생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위생이 발전되고 세계에서 가장 의료 기술이 발전이 돼 가지고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로 급속하게 살기 좋은 우리 이 우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아닙니까? 미친 자에게